월드컵 3차 예선 조추첨 결과에 한국은 웃고 중국은 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동 국가들에 둘러싸이게 됐지만 장거리 원정의 어려움을 제외하면 강호 호주와 사우디, 전력 파악이 안 되는 도깨비 같은 북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와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 경기마다 논란을 만들고 몸싸움과 반칙으로 무장한 중국까지 피하고 싶은 팀들은 전부 피하며 조추첨을 지켜보다 순간 기뻐서 박수가 나올 만큼 그야말로 꿀조에 속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아시안컵 4강에서 패했던 요르단에게 복수할 기회까지 얻게 됐는데요. 중국 매체들 역시 한국 꿀조 편성, 다수의 한국 언론 죽음에 조피했다. 한국 11회 연속 월드컵 진출 유력이라는 기사에 한국은 중동 국가에 포위됐지만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한국을 탈락시킨 요르단을 제외하고는 큰 위협이 될 만한 팀이 없다라며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조추첨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진출 자체가 큰 성과라면서도 약한 팀과 맞붙어 월드컵에 나갈 수 있길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죽음이조가 된 중국은 현재 완전히 초상집이 됐습니다. 중국 축구 월드컵 18강 예선 최종 성적은 이라는 투표에 26만 명이 넘게 참여한 중국의 네티즌들은 일본, 호주, 사우디를 누르고 조 1위로 월드컵 진출이라는 희망사항의 20%를, 조 2위로 월드컵 직행의 3%, 조 3위로 4차 예선 진출 4%, 조 4위로 4차 예선 진출 20%를 선택했습니다. 조 5위로 월드컵 진출 실패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에는 15%가 투표했는데 어떤 팀도 이기지 못하고 최하위로 탈락이라는 빠른 포기를 한 경우가 무려 38%나 됐습니다. 중국 매체들 역시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말을 했는데요. 18강 예선 조추첨 결과 강적 세 팀과 다크호스와 험난한 일정, 중국 대표팀의 본선 진출 희망은 희박이라는 기사에는 추첨 결과를 본 중국 축구 팬들이 큰 실망을 느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중국이 살아남기 힘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사에는 바레인의 실력은 비교적 약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제 더 이상 약팀이 아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여러 네덜란드 선수들을 귀화시켰고 중국의 고질적 약점이던 베트남도 2번 모두 이겼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18강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전력으로 볼 때 중국은 상대적으로 약한 바레인만 겨룰 수 있을 뿐 나머지 상대들은 모두 중국보다 강하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월드컵 진출희망은 매우 희박하다. 중국 축구협회가 다시 귀화 프로그램을 가동해 대표팀의 전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현재의 조 편성을 고려할 때 몇몇 선수를 귀화시키더라도 실력 차이를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첫 경기부터 가장 강한 일본과 맞붙는다. 이어서 호주와 사우디를 상대하게 된다. 가장 강한 세 팀을 차례로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일정은 조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더욱 높일 뿐이다라며 희망조차 박살내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축구 전문가들 역시 어두운 전망을 쏟아냈는데요. 중국 대표팀의 월드컵 직행기대는 무리, 성적 부진 시 최하위도 가능이라는 절망적인 기사뿐만 아니라 중국 축구 팬들에게 18강 진출은 월드컵 진출과 같아 더 바랄 게 없다는 기사 역시 정말 두려웠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최악의 조 편성이었다. 한국의 신태용 감독 지휘 아래 동남아시아를 제패 중인 인도네시아의 실력은 무시할 수가 없다.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18강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월드컵에 진출한 것과 같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한다라며 육포트인 인도네시아를 두려워하는 안타까운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일본, 사우디, 호주 중 누구든 먼저 본선 진출 확정해도 중국 대표팀의 유리한 상황은 기대 어려워라는 기사마저 중국은 이제 벼랑 끝에 몰렸다. 마지막 두 경기에서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을 상대해야 한다. 6위를 지키며 5위를 노리고 5위를 지키며 4위를 노려야 하는 치열한 경쟁 단계에 돌입했다. 일본, 사우디, 호주 중 누가 미리 본선 진출을 확정지어도 중국에게는 단 1점의 승점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라며 가장 잔인한 현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조편성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일정. 중국 대표팀 최악의 경우 5라운드부터 승점 획득 가능이라는 기사에서는 조편성보다 더 어려운 것은 경기 일정이다. 약팀들은 초반에 강팀들에게 밀리기만 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5라운드가 되어서야 승점을 얻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라며 초반에 전패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물론 매 경기가 힘겨운 싸움이 되겠지만 강인한 정신력과 팀워크를 발휘해서 팬들에게 국가대표팀의 성장과 투혼을 보여주라는 응원글이 없진 않지만 중국 축구 팬들은 현실 파악 못한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며 비난만 쏟아냈습니다. 죽음의 조에 덜컥 들어가 버리며 월드컵 진출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중국의 상황과 최상의 조에 들어간 한국을 보며 중국의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추첨 봤는데 시드팀들 소개할 때마다 다른 팀들은 전부 골 넣는 장면 보여줬는데 중국만 수비하는 장면을 보여줬어. 아시아 축구연맹이 일부러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건 진짜 부끄럽더라. 아시안컵에서 중국이 한 골도 못 넣었으니까 그렇지. 2대0으로 일본한테 패배, 1대0으로 호주한테 극적인 승리, 1대1로 사우디랑 무승부, 2대1로 인도네시아 간신히 이기고 4대0으로 바레인의 대승, 조 1위로 북중미 월드컵 진출. 중국 수비가 이탈리아 수준은 되나봐. 친구야 정신 차려. 내 소변으로 깨워줄게. 홈앤 어웨이로 10경기 치르잖아. 나머지 5경기도 정리해줘. 나머지 5경기는 빵점. 댓글 보니까 중국 축구 팬들 점수 계산 능력에 왠지 가슴이 아프다. 이 그룹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복권 당첨되는 게 더 쉽지. 상대가 누구든 결과는 같다. 무조건 행운해줘야. 일본한테는 신장에 강점이 있고 호주한테는 기술적으로 강점이 있고 사우디한테는 속도로 앞서고 바레인한테는 체력이 유리하고 인도네시아한테는 경험에서 앞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유리해. 중국은 조별리그에서 꼴찌만 안 해도 다행이야. 국민은 행복하고 편안하지만 대표팀은 불행할 거야. 그래도 북한이랑 같은 조 아닌 게 어디야. 아주 좋아. 호주랑 일본 둘 다 월드컵 16강에 들어갈 실력이 되잖아. 그냥 월드컵 조별리그라고 생각하면 돼.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그냥 이게 우리 월드컵인 거야. 맞아. 우리 조가 월드컵 자주 출전하는 팀이 3팀이나 있을 만큼 다른 두 조보다 더 세잖아. 이만하면 중국이 참가할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대회지. 중국이랑 같은 조에 속한 모든 나라가 행복해야 한다. 다른 나라는 중국 안중에도 없을걸? 다들 만족하시죠? 싱가포르 형님이 아니었으면 2030 월드컵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냐? 적당해.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조 편성이야. 공식 경기 더 많이 치르는 것도 나쁘지 않아. 통계만 보면 최악이지. 계속 귀화시켜라. 최대한 귀화시켜라. 귀화할 수 있는 선수는 전부 귀화시켜라. 인도네시아 무찌르고 바레인 무찌르고 사우디 무찌르고 호주 이겨서 본선 진출하자. 일본도 무찌르자. 벨링엄 음바페 비니시우스는 귀화 못 시키나? 비용은 누가 지불하고? 안심들 해라. 어차피 여기까지다. 진짜 아무도 못 이긴다. 다음 대회나 준비하자. 한국 이번 예선에선 중동 강팀들 사이에 껴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중국은 좋은 조 편성 받았고요. 역대 최악체 호주리그 선수들로 구성된 호주랑 전보다 실력 떨어진 사우디도 그렇고 일본한테 근소한 차이로 지면서 조 2위로 본선 진출할 것 같아요. 3년 전 이맘때쯤 내가 했던 소린데 일기는 일기장에다 써라. 이거 완전 저번 월드컵 내선 조 편성 복붙아냐? 짜증나네. 누구는 11번이나 연속으로 월드컵 나가는데 비행기 타느라 살짝 피곤한 정도일 거야. 중동 늑대가 태극 호랑이 포위하고 제압한다. 한국은 지난 예선이랑 비슷한 상황이네. 중동 늑대들한테 포위당했다고 했는데 한국이 다 박살냈잖아. 그래서 중동 늑대 전부 허스키 됐잖아. 그럼 중국은 호랑이 굴에 들어간 양이겠네. 한국이랑 일본 본선 진출은 안정적이라 긴장감도 없어. 이번 한국 조 편성 진짜 좋네. 본선 진출이 보여. 중동 팀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특히 심판 판정이 중동한테 유리하면 더 그렇지. 운도 실력이야. 중국을 B조에 넣는다고 본선 가겠어? B조 본선 자리 2개 중에 한국 빼면 어디가 월드컵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엔 이라크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 조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아마 이라크일 거예요. 한국이야 조가 어떻게 됐든 별 문제 없을 거고 이라크는 70% 정도로 조 2위 될 것 같아요. 요르단은 아시안컵에서나 잘했지. 전반적인 실력은 그저 그래요. 아시아에서는 조 편성 상관없이 한국은 기본적으로 본선 갈 거야. 중동 팀들이 힘 합쳐서 한국 격파한다. 가능성 없음. 한국은 호랑이가 늑대 소굴로 들어가는 거고 중국은 양이 늑대 무리에 들어가는 거야. 실력만큼 말하는 거지. 11번이나 월드컵 나간 단골팀이 월드컵 한 번도 못 가본 약팀들 상대하는 건데 당연히 안정적으로 본선 가지 않겠어? 중동팀 여러분은 한국한테 포위당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我们给司机说的也是去兵马俑，然后但是当时就是把我们拉到了我们去的另一个假坑，叫梦回大秦，它距离真的兵马俑博物馆有2公里，非常笃定的给我强调就是这里，这里就是兵马俑，下去就是地宫。我出去了以后发现我在搜官号发现不一样，我才发觉自己被骗了。 가오카오가 끝나고 병마용을 보기 위해 여행을 갔던 한 학생의 제보에 중국은 현재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의 네티즌들 역시 함께 분노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SNS에 올렸는데요. 여기 사는데도 2번이나 가짜 병마용을 보러 갔어. 나도 알아. 기차역에서 병마용 가려면 5번 버스를 타야 하는데 가짜 5번 버스가 너무 많았어. 심지어 운전사랑 승무원은 유니폼까지 맞춰 입었더라고. 가짜가 많아도 너무 많아. 한동안 시안으로 출장 다니면서 병마용을 3번이나 갔어. 나중에 아이들하고 가려고 자료 찾으면서 인터넷에서 병마용 사진을 봤는데 내가 3번이나 간 데가 가짜였어라며 자신들이 당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중국 매체 네디지에 중국인은 중국인을 속이지 않는다. 분노 폭발. 4년 만에 가짜 관광지 방문 사실 알아내라는 기사 역시 가짜 병마용에 갔던 네티즌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속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렸는데요. 기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심한 사이 덫에 빠졌다. 특히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병마용과 말이 가짜라는 사실을 불과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가짜 5번 버스의 탑승 장소가 진짜 5번 버스 탑승 장소와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이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과 차량 옆 표지판을 보면 사람들은 분명 믿게 된다. 가짜 직원은 차가 병마용 등 4곳의 명승지로 갈 것이라고 말하며 최선을 다해 승객들을 속여 명승지를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속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명승지에서 고용한 투어 가이드도 당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병마용과 말을 받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공식 병마용 사진을 확인하세요 라는 주의를 주는 등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속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났는데요. 몽해대진 또다시 논란. 시안 린퉁의 가짜 병마용 관광지 왜 성행할까라는 기사에 따르면 7년 전 영업 정지 및 폐쇄됐던 소원 진앙릉이 몽해대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영업을 시작했고 최근 관광객의 신고로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린퉁 지역에는 병마용을 모방한 관광지가 처음부터 끊임없이 등장했다. 초기 세계 8대 불가사의부터 이후 소원진앙릉 그리고 현재 몽해대진까지 모두 병마용을 주요 판매 포인트로 삼아 지역 택시운전사, 가이드 등과 협력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며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티켓 사는 것을 지켜보고 입구까지 데려다준 다음 리베이트를 챙긴다라며 중국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가짜 병마용에 대해 알렸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중국에서는 몽해대진과 같은 가짜 명소가 판을 쳤고 여러 차례 언론에 폭로됐지만 중국 당국은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린퉁구 관광발전위원회 역시 인터뷰에서 인조관광지는 전국 각지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관광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보여주는 관점에서 인조 및 모조관광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며 오히려 부추기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어 기사에는 몽해대진과 같은 관광지 뒤에는 지역의 복잡한 이익 구조가 얽혀 있다. 관광객들은 출발 전 철저히 조사하고 타인의 추천을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라며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는 가짜 병마용 피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接下来教大家怎么分辨真假。首先，真的兵马俑全称是秦始皇兵马俑博物馆，不是什么秦王地宫、第8大奇迹展馆。其次，真的里面有3个坑位和文物馆可以参观，没有什么法老和埃及夫妇。值得注意的是，兵马俑是不能近距离合影的，且制作比较精良。而假的不仅能近距离接触，制作也比较粗糙。最后，去参观千万不要坐不正规的车，一定要按自己查到的路线走，不要被别人带偏了。还是怕被骗的话，也可以选择报一个专业的旅游团。 영상을 본 중국의 네티즌들은 혹시 자기가 간 곳이 가짜인지 확인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에는 병마용 외에도 관광객을 기만하는 가짜 관광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전부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짜용 마석굴은 이미 망해서 폐허가 된 채 벌써 수년 동안 방치되며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就什么周公见洛教你种菜，天子驾六教你种菜，老子传道教你种菜，孔子问礼教你种菜，种菜狂魔的这个称号。 중국은 명소마다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곳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중국의 유명 폭포 역시 관광객을 속이며 한바탕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지 책임자들은 많은 관광객들이 먼 곳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방문객들을 위해 폭포 수원지에 보조장치를 설치해 가뭄에도 폭포 관람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관광객들의 만족을 위해서라고 말할 뿐 자연훼손이나 기만에 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관광지로 관광객을 유인하거나 관광객을 속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관광지 주변 상인들까지 관광객 속이기에 한통 속인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木梅，可以穿一个，拿一会儿尝一下嘛。这个怎么这么亮啊？长得这个还洗了，洗了就有点亮。这是什么树上的？这长在那个大树上，大树，哎，我那个东西。
今天不是很好吃，长在树干点上面。这怎么吃的这么像葡萄啊？葡萄是你抓的，这是一颗一颗长在树干上面的。哦块钱吗？20又不贵。 20啊，这个20有点贵。有点像葡萄。家人们，谁懂啊？这就是打了蜡的葡萄，甜是真的甜，但是为什么要骗我啊？为什么？ 가짜 관광지에 계속해서 속은 중국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봤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관에서 물 끌어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경치만 좋으면 된 거잖아? 인생 모든 걸 일일이 다 따지면 피곤해진다. 굳이 진지하게 따질 필요 없어. 관광지가 경치 감상하러 가는 데지 물 출처가 수도관인지 아닌지 따지는 데가 아니잖아. 꼭 마술 볼 때처럼 진실을 알려고 하네. 인간이 하는 마술보다 자연이 하는 마술을 보고 싶은 거지. 지난번에 폭포 갔을 때 물이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걸 봤지. 바위 틈에 있는 수도관. 진짜 내가 자연을 보러 간 거지 인공경관 보러 간 게 아니잖아. 그럼 사기지. 뭐든지 상관없다. 예쁘기만 하면 돼. 예전부터 산에 가면 물이 어디서 오는지 진짜 궁금하긴 했어. 오래 걸어야 되니까 그냥 포기했지. 답을 찾았다. 폭포 원천은 물펌프였어. 많은 관광지 폭포가 인공폭포라는 걸 모르지? 관광지 다 이래. 일부러 숨기지도 않아. 그냥 조작이 기본이야. 순수천연 인공폭포. 관광하러 처음으로 멀리 동북에서 시안까지 왔는데 택시기사가 여기로 끌고 왔어. 결국 진짜 병마용도 못 보고 말야. 불쌍하지 않아? 진짜 안타깝다. 누구는 살면서 시안에 단 한 번 와서 병마용 보는 건데 가짜만 본 거네. 내가 해줄 말은 이게 진짜보다 더 멋지다는 거야. 그래도 진짜가 보고 싶지. 안 그래? 진짜 보러 간 거라고. 가짜가 아무리 멋있어도 난 진짜가 보고 싶었던 거야. 충고는 고맙지만 내일은 내가 결정할게. 나도 오늘 사기당했다. 진짜 슬프다. 다른 영상 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병마용이랑 말 보던데 가짜를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진짜 어이없네. 뭐야 이건? 이렇게 가짜가 많은데 아무 단속도 안 하고 말이야. 그냥 안 보면 되잖아. 시안에선 신경 안 쓰나? 신고 안 하면 가짜 관광지 못 찾나요? 신고해도 못 찾아요. 후문만 있고 정문은 아예 열려있지도 않거든요. 지역관광부라는 데서 이런 데를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써 몇 년이나 일어났어. 뒤에서 누가 커버하고 있는 거겠지. 절대 해결될 일이 아니야. 솔직히 난 가짜가 더 재밌었어.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여행 가면 즐거운 게 제일 중요하잖아. 진짜 유적지는 사람만 많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젠장, 내가 이 영상을 좀 더 일찍 봤으면 돈 안 썼을 거 아니야? 관광객 등치는 놈들. 우린 더 끔찍했어. 멀리서 시안까지 병마용 보러 갔는데 관광지 입구에 도착하니까 박물관 내 가이드라는 사람이 병마용 문 닫아서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지하궁전으로 우릴 데려갔는데 그것도 병마용이라고 했어. 분명 짜고 치는 거였어. 계속 병마용 지하궁전이고 똑같다는 말을 하더라고. 정장 입고 있어서 믿었는데 데려가서 표 산 뒤에 보니까 싹 다 사라졌어. 나 혼자 입구에서 한참을 울었어. 밤에 너무 화가 나니까 밥 생각도 사라지더라고. 그렇게 고대하던 시안까지 갔는데 사기꾼한테 당할 줄은 진짜 몰랐어. 1, 2, 3, 4, 5에 신고했었는데 시안에선 아직 환불 못 받는 것 같아요. 1, 2, 3, 4, 5에서 외주 줬으니까 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하는 거야. 인터넷 환불 요청해도 아예 환불도 안 돼. 나도 4월에 갔을 때 여기로 끌려갔어. 사기당한 걸 알고 나서 직접 병마용 박물관 찾아갔었지. 지난달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택시 기사들이 몽해대진 추천하면서 입구로 데려가더라고. 표 안 사니까 택시 기사들 태도까지 확 바뀌더라. 내가 여길 참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나도 몽해대진 갔었는데 한 사람당 100위안이 넘더라고.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었지. 외국인만 속이는 게 아니라 내국인도 속인다. 시안에서 이 문제가 벌써 몇 년은 계속돼 왔어요. 아마 2014년쯤에 처음 끌려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변한 게 없네요. 20년 전에도 속았는데 이렇게 오래 해먹을 줄은 몰랐다. 전통문화 더럽히는 것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就吴磊和大禹如果能结合起来，孙兴民也就那么回事儿。但事实上，吴磊单刀没进，哈兰德没进的更多，萨拉赫也就那样。 월드컵 3차 예선 강제 진출로 들떠있는 중국에서는 현재 한국전에 대한 다큐까지 제작하며 3차 예선 진출의 감동을 만끽하는 중입니다. 특히 영상에서 중국 대표팀 이방 감독은 직접
손흥민 선수와 한국 축구에 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몸값을 가진 선수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이죠.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우리 팀 전체 50배에 달합니다. 거기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까지. 한국은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인 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주장이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에요. 우리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 한 명 수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공격과 슈팅을 차단하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한국 홈팬들로 가득 찬 환경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며 중국 축구대표팀이 잘 막아낸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만 알려주는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퍼포먼스와 팡하오의 반성, 공식 성명, 왕달레이의 격려라는 기사 역시 손흥민 선수에 관한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 축구 스타의 경기력은 분명히 어떤 상대에게도 큰 골칫거리가 된다. 중국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가볍게 볼을 뺏는 것은 물론 여유롭게 플레이하는 듯 보였다. 손흥민의 여유로움은 팡하오를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반면 팡하오 선수의 경기력은 아쉬움을 자아냈다. 경기 중 손흥민에게 쉽게 농락당한 후에도 팡하오는 경기장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듯 플레이했다. 이로 인해 팀 동료인 왕달레이의 질책을 받았다. 왕달레이가 큰 소리로 팡하오의 이름을 외치며 신속하게 반격에 가담해주길 기대했지만 팡하오는 마치 주말 공원 여유를 즐기는 것처럼 느긋하게 움직였다. 이 장면은 왕달레이와 중국 축구 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다라며 압도적이라는 말로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축구 해설가 동루 역시 다른 의미로 손흥민 선수에 관한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도대체 뭐라고 했나? 왕달레이의 재치 있는 답변. 중국에 미안하다고 했다라는 기사를 본 동루는 실력으로는 손흥민 선수를 깔 수 없었는지 한국전에서 가장 잘했다는 중국 대표팀 주장 왕달레이까지 깎아내리며 손흥민 선수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방송에서 동루는 손흥민 선수와 우레이를 비교하며 중국 축구 팬들도 부끄러워할 정도의 극찬을 했습니다. 韩国那天都急了，对吧？孙兴民都急了，都挂布了，都3-0了，都对吧？是吧？都这样了，你看，就说明他急了。谁正经他妈不急，谁跟裁判不是谁跟观众较劲呢？对，那是装孙子。孙兴民是个伪君子，孙兴民绝对是个伪君子，你相信我，绝对是个伪君子，欺软怕硬的这么一个玩意儿。中国球迷虚他，他他妈在英超骂他，他也没见他怎么着啊？这不装孙子吗？对不对？过来假模三道的去安慰一下王大雷，那就什么强者姿态。告诉说我赢你了，对吧？你哭了，我过去安慰你，这装死了，还弄得跟王大雷挺熟似的，还就羞辱你呢，你还以为关心你？中国还有整天哟，你看他多好，还安慰王大雷，羞辱你呢！真正他妈勇士谁让他安慰？安慰什么呀？ 동루는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결국 중국이 약자고 한국이 강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중국의 골키퍼와 중국 축구 팬들까지 싸잡아 비난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또 다른 영상 역시 중국 리그와 프리미어리그의 수준까지 무시하며 과하게 우레이를 띄우는 바람에 중국 축구 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都说射术精湛，但其实他的跑位很多方面，是来自于他的思考和大脑吧，对吧？这个大宇真的是，如果要是再年轻一些啊，也有机会。 是啊，要吴磊和大宇如果能结合起来，孙兴民也就那么回事儿，进球率肯定会高的多得多呀，对吧？对对对。但有人统计说吴磊说，有人说吴磊这个射门可能有时候不进，但吴磊的射门转化率20%，高于谁呢？高于萨拉赫，跟哈兰德就差2个百分点，是吧？所以中国球迷有时候为什么说球盲多？ 就他觉得每一个单刀都应该进，但事实上吴磊单刀没进，哈兰德没进的更多，萨拉赫也就那样。 한국전에 출전해서 승점을 안겨줄 거라 기대했지만 부상으로 고작 몇 분 뛰지도 못한 우레이와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손흥민 선수와의 비교에 중국의 축구 팬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반 감독과 동루의 영상을 본 중국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우레이랑 마라도나를 합쳐라. 우레이랑 호날두 합치는 게 더 낫지 않나? 우레이랑 호날두 합쳐봐야 어차피 호날두 아닌가? 결합이라 하하 차라리 우레이랑 신을 엮어라. 중국 리그 전체를 합쳐도 홀란드 발가락 하나만도 못해. 손흥민도 그냥 그런 선수고 살라도 그렇다는 식으로 유명인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4번이나 차지한 두 선수를 깔보는 건가?
고등학교에서 축구할 땐 득점률이 30% 이상이었는데 결국 졸업하고 막노동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서 내 득점 전환율이 25%야.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우리 아들 유치원 축구에서 슈팅 전환율이 50%였어. 이 정도면 자랑스러워해도 될까? 헛소리 좀 그만하고. 그래서 중국 리그 수준은? 중국 리그가 다른 리그랑 같은 수준이냐? 그럼 하위반 1등이랑 상위반 1등이 똑같이 1등이니까 성적도 같단 소리잖아? 우레이 양아버지냐? 이렇게 대단한 공격수가 어떻게 한국 같은 팀을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할 수 있지? 근데 슈팅은 했나? 한국이랑 경기할 때 내내 공도 못 만졌는데 무슨 슈팅 전환율을 얘기해. 알겠다. 토트넘 감독 순 멍청이네. 손흥민을 원하고 우레이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중국인들은 논리적 사고를 좀 배워야 해. 동루는 언제쯤 입 다물까? 이 사람 아직 안 죽었어? 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싫은 걸까? 중국 축구 같은 환경에 이런 사람이 매일 자랑질만 해대니까 잘 될 리가 있나? 그렇지 않나? 이 사람 한국전 해설할 때 보니까 아무 장면이나 캡처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렸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레이가 더 비난받는 거잖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별거냐고? 살라랑 홀란드가 우레이보다 못하다고? 참 어이가 없네.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TV 해설자라는 인간이 말이야. 골 넣지 못한 것 빼고 손흥민 하나가 수비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 자유자재로 드리블하니까 반칙으로만 막을 수 있었잖아. 확실히 같은 수준이 아니란 걸 인정은 해야 돼. 사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드리블 돌파를 자주 하지는 않는데 중국 수비 덕분에 네이마르처럼 보였어. 손흥민은 여러 번 좋은 슈팅 기회가 있었는데 슈팅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태국에서 한국이랑 중국이 짜고 경기했다고 말하잖아. 좀 더 겸손해지자. 그렇게 힘들게 18위에 들어갔는데 자기 능력을 아직도 잘 모르나? 중국 축구는 경기 후 인터뷰가 예술이야. 80분 뛴 손흥민이 74분에 교체된 중국 선수한테 달려가서 공을 가로채 갔어. 이게 바로 차이야. 모든 면에서 중국 선수들을 압살하는 선수지. 신인들 쓰면서 희망이 좀 보였지. 다른 나라 덕에 18강 들어가 놓고 자랑하기 바쁘네. 또 자랑이네. 중국 축구 고질병이 또 도졌어. 싱가포르 아니었으면 넌 방송 못 나갔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나? 중국 선수들 가치가 그렇게 없나? 이번 경기는 한국이 분명히 봐준 거야. 에휴, 우린 아직도 자기 기만에 빠져있고 말이야. 상대는 조기 진출 확정인데 중국은 생사가 불확실했잖아. 손흥민 연봉이 대표팀 전체 연봉보다 훨씬 높은 건 사실이지. 중국 선수들 급여가 동남아 선수들보다 몇 배는 높은데 동남아를 압도하지도 못하잖아. 손흥민이 전력으로 공격한 것처럼 말하네? 차이 좀 제대로 볼 수는 없나? 손흥민 혼자 1대3으로 돌파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중국 축구 수준으로 봤을 때 이번 한국 경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최고의 경기였어. 기뻐할 수는 있는데 너무 신나서 과장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2명으로 안 되니까 4명 붙어서야 겨우 공을 골라인 밖으로 보냈잖아. 이러니 인정할 수밖에. 아무도 한국이 힘 빼고 경기한 걸 눈치 못 챘나? 태클 당해서 다리 부러질까봐 그냥 소소하게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손흥민 한 사람 영향력이 중국 축구대표팀 전체보다 몇 배는 더 크지. 손흥민한테 골 허용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최고의 성공이야. 중국이 이 정도로 경기한 것만 해도 잘한 거야. 만족해야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